네, 7차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차시까지 차의 종류부터 차의 문화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차짜리, 차를 나누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차짜리와 또 차,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그릇, 이런 차 도구에 해당하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 문화를 사실 소요하는 데는 차를 마실 때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마시면 좋죠. 어디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서, 또 공부하는 책상 위에서, 거실에서, 식탁 위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식탁 위에도 항상 차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쁘고 할 때는 식탁에서 그냥 차를 마시면서 움직이고 볼일을 보면서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시간이 있을 경우 여유를 즐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면은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차자리에 꽃도 한번 장식하기도 하고, 뭐 시소화 등을 뭐 감상하거나 또 아니면은 좀 소요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차를 하면서 또 다가를 좀 이렇게 같이 곁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차 도구들을 이렇게 이용도 하지만 또 감상하는 거죠. 완상하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기호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음악이라든가 춤 이런 것들도 무르익을 수 있는 차 문화는 정말 종합문화예술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그 차생활문화 이 수업에서 가능하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많이, 물론 첫 번째는 많이만 드시면 되지만, 두 번째 좀 여유를 가지고 차 한 잔의 여유,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문화적인 풍류를 어떤 즐기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좀 그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는 그 차문화 전반에 걸친 어떤 장르들을 이제 항목별로 한번 살펴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인의 그 역량에 의해서 숙달시켜 가지고 어떤 차문화를 이렇게 자기가 폭넓게 이렇게 훈습하고 이렇게 해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다양한 내용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잔 즐기는 거 외에 좀 이왕에 이제 그 차문화를 접하시니까 한번 같이 이왕이면은 조금은 폭넓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차 생활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차자리, 차 공간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차자리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자리라고 쓰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차 공간 뭐 이렇게도 쓰시기도 하고, 또 안방에서 차를 마셔도 차를 마시는 곳이 차실이기 때문에 차실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편의상 우리 교재에도 정리되어 있는 이제 차자리로 이용을 하는데, 차자리는 말 그대로 차를 나누는 자리예요. 차의 공간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차자리가 이렇게 차실이나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차를 마시면 안방이 차 자리가 되고, 또 사랑에서 차를 마시면 사랑이 차가 되고, 건넌방, 대청, 또 아니면은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정자, 정이나 누 이런 곳에서 차를 마시면 그곳이 차자리가 되고, 또 야외에서 뭐 좋은 꽃이 많이 피어있는 들에서 차자리를 이렇게 즐기면 그것이 차자리,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옛날 그 이용되었던 차자리, 전통 속에서 이용되었던 정과 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옥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대의 그 주거생활에서의 차자리라고 하면은 뭐 거실이 충분히 차자리가 되죠. 거실이 차자리가 되고, 또 이제 안방도 되고, 뭐 작은 방도 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차 생활을 기호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륜이 좀 차 생활을 하면서 연륜이 묻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취해 계시는 분들은 차실을 조그만 집에 제일 작은 방이라든가 제일 이렇게 아늑한 그런 곳에다 차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갖춰 놓고 거기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고요히 이렇게 이제 자기를 간조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차실들을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거실이 아주 좋은 차자리가 되겠죠. 또 부엌의 식탁위도 좋은 그 주방에 식탁위도 좋은 차자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차자리에서 정과 누가 있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동양에 정과 누가 있는데, 정은 그 사방이 트인 그냥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지어진 마루집이죠. 온돌이 아닌 마루집인데, 누는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사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좀 그런 곳이 세워진 것이 누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몇 가지 정자, 이쁜 정자가 참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정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창덕궁 하면은 이제 비원이죠, 비원. 근데 전에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갔는데, 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창덕궁으로 소풍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근래에는 시간별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롭게 개방하진 않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방을 하죠. 그래서 안내원을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안내원이 설명도 해주고 열심히만 따라가면은 아주 곳곳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곳인데, 이 이제 창덕궁 이제 이 창덕궁 후원으로서 이제 이 비원이 그 이제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인공의 어떤 조형미라기보다는 정말 손을 대야 될 그런 정확한 그런 곳에만 이렇게 살짝 손을 대고 굉장히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한데, 뭐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이런 창덕궁 후원, 이제 비원 그 후원에 있죠. 거기에 한번 관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부용정, 또 뭐 애련정, 우리 그림에서처럼 관람정, 이런 정자들이 이쁜 게 많이 있죠. 이 관람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통 정자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각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원형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관람정 같은 경우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리고 정자의 일부가 그 못 안에 이렇게 연못 안에 이렇게 다리가 내려져 있는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활례정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활례정은 강릉에 있어요. 강릉 선교장에 부속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차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차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 차 공간이 별도로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활례정이에요. 근데 이건 순조 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활례정이 만들어졌을 때가, 시대가 그 다산 정영 선생님, 초이선사, 추사 김정희, 뭐 해교도에 있는 홍연조, 이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차문화의 전성기 때 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장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그 이 집 앞에가 그 이렇게 못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 다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교장이라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그 부속 건물로 활례정을 짓고 거기에 차를 준비하는 그런 차 부엌 있죠.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때 상당히 이제 전성기였음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활례정에 가면은 추사가 다녀가면서 뭐 편액이라든가 뭐 글을 남긴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하는데, 지금도 그 사계절에 따라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죽헌하고도, 율곡선생의 오죽헌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 그래서 강릉에 위치하는 활례정. 그 다음에 이제 광주호의 시경정 있죠. 근데 광주호 같은 경우는 주변을 따라가면 정말 정자가 이 시경정 말고도 참 많아요. 뭐 송강정, 또 면항정, 면항 송순 선생이죠. 면항정, 뭐 유명한 소세원, 이런 이제 그런 뭐 정원이라든가 이런 정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시경정을 보면, 시경정은 우리가 그 이제 정철의 성산별곡 있죠. 성산별곡의 무대가 된 곳이 시경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그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광주호가 한눈에 보이고, 저 건너에 무등산이 보이고, 아주 경치가 계절에 따라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차를 많이 마시면서 또 풍류를 즐기고 그랬던 거. 그리고 특히 뭐 정철, 고경명, 김성원, 이몽룡, 이런 분들을 시경정의 사선이라 해서 이 시경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정철 같은 경우는
이제 송강정철이죠. 이분은 이 시경정을 지은 그 서화당 김성원의 그 분이 처가 쪽으로 이렇게 친척이 되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면서 즐겼던 그런 장소로 시경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갖고 이렇게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어진 이제 누가 있는데, 창덕궁의 경우에는 역시 그 좀 높은 곳에 주암루가 있죠. 주암루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기둥 사이에 있는 거기에 다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울 때는 문이 있지만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문을 다 들어 올려 가지고 문을 없애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 남원 그 광안루에 가보신 분들, 여름에 가보신 분들은 문이 다 열려갖고 개방감이 극대화된 걸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격리된 공간이 아닌 뭐 석조나 이런 거하고 좀 건물이 틀리죠. 주암루가 있고, 경복궁의 경회로 같은 경우는 그 방자 연못 안에 있죠. 이제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다시 이게 세워졌는데, 이거는 방자로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을 방자라고 하는데, 그 사각형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섬을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건물, 누가 되겠죠. 그다음에 남원의 광안루. 광안루 역시 그 문을 이렇게 전부 개방을 해가지고 그냥 자연 속에 그 건물 자체가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절단된 느낌이 없이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삼척에 가면 죽서루가 있는데, 이 죽서루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죽서루에 가보면은 상당히 규모도 크긴 크지만 이 자연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잘 고르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돌들이 막 있는데, 그 어느 돌은 이렇게 높고 어느 돌은 이렇게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은 돌에다 기둥이 좀 높아지고 이 높은 돌 위에는 기둥이 좀 낮게, 이렇게 자연의 그 지형 위에다가 이런 그 기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절해 가면서 지은 건물로 좀 재미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의 그 촉성로 있죠. 남강의 촉성로. 의기 논개가 이렇게 적장을 안고 투신했던 그 촉성루, 이런 곳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이제 정과 누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이런 정과 누에 우리가 일상으로 살던 이제 한옥이 있는데, 전통 한옥 그 구조는 전반적으로 이제 남양집이죠. 남양집으로 돼 있어갖고 동쪽에 사랑채, 그 중앙에 이제 안채, 그 다음에 서쪽에 별당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문에서 들어가면은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대문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사랑채가 나오죠. 사랑채나 행랑채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면 안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차 이야기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는 윤중고택 같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 중문이 그냥 이렇게 문이 하나가 딱 돼서 문을 열면 안이 바로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문을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지 않고 여기 담이 있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한 칸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문이. 그래서 밖에서 일부러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 안채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끔 그런 구조들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그 차 이야기 부분에서 우리 전통 한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청마루 같은 경우에 보면 대청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청을 통해서 이렇게 뒷마당을 보면은 마치 한 폭의 그 그림 속에 그 어떤 그림 속의 풍경처럼 뒷마당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장독대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통 한옥의 경우 이제 남양집의 전통적으로는 기와집이죠. 기와집에다가 문은 들창, 들문이죠. 경우에 따라서 들어 올려가지고 문을 닫기도 하고 아니면 개방감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한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자리를 하면서 우리 전통 한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차생활에 실제 해당하는 이제 차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차도구라는 거는 뭐 아무 그릇이 없어서 차를 못 마실 수는 없죠. 그냥 사실 밭공기에다가도 차를 마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컵, 요새는 그 머그컵 같은 경우는 다 집집마다 있죠. 그런 데다가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시는데 그 이제 그 차 찌꺼기가 입으로 넘어오는 게 싫으면은 뭐 그릇이 이렇게, 보통 우리 이런 수구를 쓸 때는 여기로 이렇게 따르니까 흐르지 않고 잘 따르기도 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나오게 뭔가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쓴다든가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찻그릇이 없어서 차를 못 마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차를 생활화하고 차 생활화하는 거는 이거는 한두 달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사람들이 살림 시작할 때 어떤 뭐 솥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국을 끓이는 그릇도 준비하고 하듯이 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갖춰서 준비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안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좋죠.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면은 이 그릇 같은 경우는 일부러 깨거나 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거 그대로 평생을 가면서 쓰는 건데 이게 뭐 낡거나 상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평생 쓰는 건데 그냥 대충 골라놓은 것이 나중에는 안 쓰고 그냥 두면은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있는 것은 계속 차 살림살이 이 살려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지 않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살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목이 좀 생긴 다음에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즐기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있는 그릇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나아간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 생활을 할 때 이 살림 준비할 때 정말 분에 맞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정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분에 맞으면서도 좀 그 주인, 기호하는 주인의 어떤 그런 안목 내지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울리고 이게 격조 내지는 이런 것과 어울리는 이런 그릇들이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안목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한 달 후에 어느 생길 수도 1년 후에 뭐 갈수록 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차 도구나 이런 거를 차를 죽일 때 내가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안목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키워나가는 함양하는데 키워드로 한번 이용해 보자 하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차 도구는 개인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가 뭐 감상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차 도구 같은 경우를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오는 것도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이거 차 이런 다간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이제 바구니예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그릇들을 깨지지 않게 싸가지고 온 요런 수건들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대나무로 돼 있으면은 이게 좀 완충 작용을 해가지고 그릇이 이 안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잘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그 무슨 약간 얇게 누빈 거예요. 그냥 혹겹천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누빈 거를 이렇게 카바를 해가지고 완충력이 더 있고 들고 다니면은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면서 차를 마실 수가 있죠.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갖고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인데 수업 시간마다 저는 거의 이렇게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이 가방이 뭐 요새 뭐 이렇게 핸드백 이런 거 들고 다니지만 뭐 한때는 이렇게 좀 핸드백처럼 대용으로도 여기다 여러 가지 그 차도구가 아닌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차 살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요 위에다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옷이 많이 뜯기더라고요. 이 대가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옷이 많이 뜯기고 해서 이렇게 카바를 씌워가지고 다니면서부터는 뜯기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차 도구를 이렇게 담아갖고 이동하거나 이러기에 좀 편안한 어떤 그런 도구들에 속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째 이 차도구를 하면서는 자기의 그 안목 보는 만큼 생기는 자기 안목에 의해서 내 어떤 감각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차도구의 선택이에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근데 청결하게 알뜰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은 먼저 이제 차도구는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하면서 녹차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녹차인데 녹차는 좋은 녹차는 일반적으로 좋은 녹차를 고를 때 여러분 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겉모양이 가늘게
겉모양이 가늘게 잘 말려 있고 또 잘 건조돼 있고 그 다음에 찻잎이 부스러지지 않고 찻잎이 다 부서져 있는 거는 그렇게 아주 좋은 품질에 속하진 않아요. 근데 차가 어리고 뭐 우전이라든가 어리고 비싸다고 해서 고급이라 해서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영양적으로 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제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중작 이상 정도 되는 성분들이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건적인 효능을 느낀다면은 참 그 다양한 성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풍미 역시 이렇게 그 뭐 크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싸거나 뭐 이런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우리가 품질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보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가늘게 잘 고르게 잘 말려 있고 건조되고 부스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그 모양이 있고 그리고 찻잎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한 거 그리고 색이 맑고 선명한 이런 차들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런 이런 차들은 되게 향이 맑고 이제 풋풋한 그런 느낌이 나고 맛도 맑고 은은하죠. 그리고 누런빛이 나는 그런 차들이 간혹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선도가 떨어졌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누런빛이 나면은 뭐 썩거나 이랬으면 먹으면 안 되지만 차는 참 애매한 게 썩은 거는 아닌데 신선도도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버리자니 곰팡이가 나거나 썩은 것도 아닌데 버리기가 그렇고 먹자니 또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녹차의 경우에는 그 아주 신선한 그 찻잎 자체를 발효시키지 않고 이제 수분만 없애서 만든 것이 이제 녹차라고 보면 되잖아요. 불발효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기간이라든가 보관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차료식품의 유통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이제 2년으로 찍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생산일자를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한 1년 이내 거. 그리고 차는 해마다 봄에 농사 지은 거를 다음 봄 농사 지기 전에 마셔주는 게 가장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유통기간이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그래서 유통기간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차를 구입을 해갖고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한 차는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기다 뭐가 섞인 거가 아니잖아요. 천연의 그거를 수분만 없앤 거기 때문에 변질될 수도 있고 공기와 접하면은 산화돼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봉한 차는 가능하면 이제 좀 빠른 시일에 드시는 게 좋고 밀봉이 아주 필수죠. 가능하면 산소와 잘 접하지 않게끔 잘 밀봉해서 냄새 나는 것과 분리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리고 또 차를 마셨을 때 부드러운 맛이 나야 되죠. 먹었을 때 목이 껄끄럽거나 너무 탁하거나 이런 거. 품질이 좀 떨어진 차를 드신 분들은요. 아, 이거 무슨 맛이냐고. 내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이걸 먹지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는 굉장히 마시면 부드럽고 은은하고 참 맛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차들을 선택할 경우 그래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제 차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나는 이 차가 참 맛있더라 그러면 그 차를 선택해서 마셔보고 그리고 마시면서도 한번 모양을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경험을 살림살이를 익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차인데 참 맛이 두고두고 좋더라. 근데 이걸 내가 뜯어놓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차 맛이 좀 이상하게 변했더라. 이런 거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가 처음 뜯었을 때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차 마실 일이 없어서 이제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먹었더니 그 맛이 영 아니더라. 그러면은 상했다고 보진 않지만 품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맛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나서 우려난 찌꺼기 상태도 한번 보는 거예요. 찌꺼기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색깔이 뭐 녹색이든 아니면 쑥색이든 어떤 같은 톤의 그런 색깔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야지 그게 색깔도 이렇게 변화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크기도 들쑥날쑥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좋은 차들은 마시고 난 찌꺼기도 굉장히 골라요. 그리고 이 차잎을 가지고 우리가 수분만 없앴기 때문에 다 마시고 나서 물에 충분히 우러난 차는 그 차잎의 온 상태, 그 나무에 걸려 있었던 그 모양대로 유지되고 있어야지 좀 이제 좋은 차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보관하는 게 중요한데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몇 번을 강조하지만 차를 개봉할 때는 요즘엔 지퍼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다시 공기를 가능하면 이렇게 빼주고 지퍼를 다시 이렇게 채워두면은 공기가 가능하면 들어가지가 않죠. 근데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실온에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뭐 그 원래 그 통에다 넣어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그 밀폐로 되는 이렇게 통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나 이런 거 담았던 통이 아닌 거. 음식을 일단 담았던 통에는 음식 냄새가 배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를 넣으면 이제 그 차가 음식 냄새를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그 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케이스에 넣어놓거나 실온에 두는 것보다 그다음에 차를 정말 생활화해서 오래 쓰시는 분들은 저도 집에서 조그맣게 쓰고 있지만 차 전용 냉장고 요새 여성들은 화장품 전용 냉장고도 사용하고 있고 뭐 와인 냉장고도 있고 하죠. 근데 차도 조그만 냉장고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다가 차를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좋아요. 근데 음식을 넣는 냉장고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차를 놓으면은 차는 굉장히 다른 냄새를 굉장히 흡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난 찌꺼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냉장고에 김치 냄새라든가 반찬 냄새가 없어져요. 이게 티백을 드시더라도 여러분 그 티백 건져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말리면서 그 냄새를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렇게 두게 되면 그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의 냄새를 차가 다 먹어요. 그리고 냉동을 시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전용의 어떤 그런 거가 있을 경우에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새 뭐 옹기라든가 톡이라든가 자기로 된 요만한 항아리들이 있죠. 그런 항아리에다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전용의 냉장고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보드에서 이제 항아리가 좀 큰 거 하나, 큰 거는 그게 꽤 커요.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이제 요만한 건데 요런 그 항아리 같은 거가 있으면 1년 동안 보통 먹을 거. 차는 1년에 한 번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효기간을 본다 하면은 봄에 만든 채를 다음 봄까지 내내 먹는 거기 때문에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좀 이제 좋은 차, 내 입맛에 맞는 차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보관을 내가 잘 해야지. 혹시 가게에 비치가 돼서 오래 있는 동안 또 품질이 떨어질까 뭐 이런 걱정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는데 그럴 때 한참 두고 먹을 거는 이렇게 큰 항아리 속에 그냥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내서 먹을 거는 작은 항아리에. 그리고 이게 차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갖고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게 크면은 차 품질이 역시 또 좀 떨어져요. 그래서 냉장고에 놓을 때도 한 번 먹을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게 차가 이렇게 그 정온으로 이게 편안한 상태로 보관이 되지 않고 환경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차 품질이 또 많은 부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을 때도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내가 뭐 한 이렇게 꺼내놓고 뭐 1, 2주 정도 이렇게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죠. 뭐 한 두 달 이렇게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내가 먹을 만큼 정도씩 미리 덜어놓고 그리고 그 덜어놓은 나머지 부분을 또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차를 보관을 잘 하는 거에 따라서 차 맛을 끝까지 잘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차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보관하는 거에 따라서 이 차가 그냥 상품으로 유지될 수가 있고 하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관 방법 같은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토기 같은 경우에는 유약을 바른 게 아니죠. 흙을 만들어서 이제 굽는 거예요. 그 불에 가마에다 놓고 이제 불을 떼고 나서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은 그 연기들 있죠. 뭐 연기 그것이 표면에 이렇게 흡착이 돼서 이제 구워지는 거예요. 유약을 별도로 안 바르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흙이죠. 자연스러운 건조된 흙이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거로 이용을 하면은 그 습도 같은 조절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온도도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냉장고 내지는 이런 토기 정도 또는 도자기 정도의 이 차 항아리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차 도구의 이제부터는 종류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닭이는 뭐 요새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유리도 참 많이 쓰죠. 근데 허브류를 즐길 때 유리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주 메뉴는 녹차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녹차가 세계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기타의 다양한 차류들보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으로
제가 차를 접하고 차를 마셔오면서 사실 호기심으로 이 다양한 차들도 많이 이렇게 좀 접하기도 했죠. 전부를 다 마시지는 못했지만, 근데 마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 한국 차 이상의 품질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만드는 사람들부터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차 만드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제다하고 이러는 거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드는 사람들부터 차 만드는 거를 굉장히 경건하게, 경우에 따라 신성시, 차를 만드는 사람이 마음 자세부터 정말 목욕제게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경건함으로 차 일을 접하면서 만들거든요. 차가 굉장히 정신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대부분의 차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요. 이게 막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녹차가 참 좋고,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도 한국 녹차의 성분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조하면은 굉장히 성분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저는 한국 녹차를 굉장히 즐겨서 주로 이렇게 밥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것이 이제 녹차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수업에 사실 한 학기 수업이니까 다양하게 우리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먹잖아요. 국수도 먹고. 그래서 다른 종류들을 다 섭렵하기에는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녹차 위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싶고, 그런 정보들을 소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 이왕이면은 다른 차들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능하면 이제 포함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닭이도 역시 녹차를 즐겨 마시려면은 이제 분청이라든가 우리나라 전통의 청화백자라든가 백자, 청자 이런 그릇들도 있지만, 찬물색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면서 색으로도 보면서 예쁘게,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만지면서 이 어떤 부드러움, 미끈미끈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이제 지난 사실 여러분들 한번 동영상으로 제작 과정을 좀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시면서 계속 물이 들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잔도 이게 이제 하얀 색이었는데, 이렇게 찬물에 의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연륜이라든가 변화의 어떤 그런 재미 같은 것도 있는 거. 그래서 분청이 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이런 그릇을 잡았을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묵직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제 좀 그럴 경우, 그 다음에 편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잡았는데 편안하지 않고 각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 것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구도, 이 조형미 같은 것도 한번 이왕이면 보는 거죠. 봐서 우리가 이 그릇을 봐가지고 이제 볼 때 좀 우리가 예쁘다는 거는 기호기 때문에 각자의 그 관점에 따라 좀씩 틀리잖아요. 근데 참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기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가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 안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이를 처음 구입하셔가지고 특히 이게 분청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제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색깔이 들은 게 굉장히 이쁘다고 이거를 그냥 찬물을 넣고 삶으면, 차 먹은 찌꺼기를 이렇게 이 그릇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큰 그릇에다 삶아줘요. 그러면은 물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강한 색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사용하면서 천천히 내 차생활의 연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감상하는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청 그릇 같은 거 무조건 삶는 것보다 그냥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그리고 우리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300도 이상의 굉장히 고온에서 고주기 때문에 이게 닭이를 처음 구입하시면 맑은 물로 한번 깨끗이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오래 보관됐고 아니면 내가 상점에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얼마 동안 쌓여 있을지 모르고 이러면 다른 냄새가 혹시 배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고민이 혹시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맑은 물에다 한번 삶아주면 돼요. 맑은 물에다가 맑은 물을 넣고 한번 삶아주고, 거기다가 그 냄새 같은 게 혹시 날 것 같으면 차가 물들지 않을 정도로 조금 티백 한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삶으면은 물은 들지 않고 냄새 같은 것도 제거되고 깨끗이 삶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간은 거기 여러 가지 그 다간 모양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횡파라고 그래요. 요 손잡이 달린 거. 그 다음에 손잡이가 요 주둥이 반대가 있는 게 후파죠. 네, 위에 있는 게 상파. 그래서 이제 모양에 따라서 상파,
또 후파, 횡파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이 횡파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차 다루기 이런 데서 한번 그 후파 다간의 모양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 주둥이가 이 다간의 주둥이가 너무 여기서부터 올라와 있으면은 물 따르기도 힘들고 근데 너무 내려와 있어도 안 되고 거기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선택의 어떤 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안목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시된 그림들에 있는 그릇들은 그래도 제가 뭐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이제 좀 즐기면서 한번 이렇게 봤던 그릇들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구가 있죠? 수구, 이 귓대 그릇. 여기는 녹차의 경우 물을 식혀서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눔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4명이 차를 마시고 3명이 차를 마시면 이 수구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손님한테 이렇게 직접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보도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걸름망 같은 거를 많이 써요. 표주박으로 된 그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모시로 이렇게 망을 씌워서도 하고 이런 표주박을 쓰는데 아니 이런 걸름망들을 쓰는데 사실 그 차를 따를 때 여기 그 다간의 그 구멍 그 내부의 구멍에 따라서 찻잎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전차라든가 세작 같은 거는 찻잎이 좀 간혹 잘 나와요. 아무래도 찻잎이 가느니까 구멍이 아무리 가늘어도 이렇게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잔을 줘도 실내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마셔도 무방해요. 그게 그 발효차가 아니라 녹차기 때문에 우리가 가루차도 일부러 가루내서 먹는데 그걸 100%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걸름망을 잘 안 써요. 그냥 수구에다가 부어가지고 이제 몇 입이 나오면 그냥 제가 이렇게 입속에 이렇게 우물우물 그냥 먹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뭐 어떤 뭐를 갖추고 싶고 제대로 이렇게 잘 하고 싶을 때는 형식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걸음망을 쓰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차입이 너무 찢어져서 자꾸 흘러나오는 차 이런 걸 쓸 때는 걸음망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찻잔은 옆에 이제 찻잔들이 여러 개의 찻잔들이 모아 있죠. 그 다음에 이 찻잔을 받치는 받침은 뭐 은이나 이런 종류들도 쓰여요. 그러는데 뭐 그 구리 뭐 이런 거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거를 놓고 찻잔을 이렇게 놓을 때마다 소리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완충작용도 되죠. 나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완충작용도 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찻잔 받침은 나무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근데 나무도 모양이 다양하고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무가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물 버린 그릇이죠. 이제 태숙이라고도 하고 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가능하면 좀 큰 거를 요 정도 큰 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찻자리가 끝나고 나서 설거지도 내가 혼자 마시고 나서는 이 태숙이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극인데 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떨이가 없어 가능하면 수구라든가 걸름망이 있는 다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필수일 것 같아요. 따르기도 편하고 걸르기도 편하니까 다관이나 수구. 근데 태수기까지 만약에 굳이 그 살림에 지금 안 갖춰져 있다면은 집에서 쓰는 예쁜 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그릇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태수기로 사용을 하면은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찻사발은 다완이라고 하죠. 다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루차를 마실 때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도자기 감상할 때 했었던 것이 주로 이제 다완 위주의 어떤 그런 감상이었죠. 그 다음에 차를 보관하는 그릇으로는 차통 있어요.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담아져 있던 그 차통. 그 다음에 차호, 차합이라고 있죠. 그래서 차호는 차항아리. 그래서 위에 꼭지가 있는 것을 차호라 그러고 꼭지가 없는 것을 차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종류를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소량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게 이 차호 이런 거는 사용할 때 물로 이걸 자주 닦거나 그러면은 이게
특히 그 분청이라든가 이런 그릇일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물로 자주 닦거나 막 이러는 그릇에다가 차후에다가 차를 담으면은 차가 그 수분을 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차후는 닦을 때 물로 닦는 것보다 차를 넣어서 녹차만 넣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물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깨끗한 그런 타올로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화로와 탕간 또는 포트가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포토에 순간으로 금방 끓는 그런 거 쓰죠. 그런 거 쓰고 또 아니면은 집에 물 끓이는 그런 주전자에다 그냥 물 끓여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화로와 탕간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차를 살림살이를 이제 해나가면서 규모 있게 막 이렇게 자꾸 도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나갈 때 보면은 이 차자리의 어떤 운치를 보여주는 이 화로와 탕간의 자리가 가장 상석이 돼요. 찻그릇 중에서 배치하는 그 순서 중에서 화로와 탕간의 자리가 가장 상석에 가장 중요한 기물인데 그래서 어떤 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재미로 시간 있고 그럴 때 저도 겨울에는 이렇게 숯을 많이 펴요. 종종 시간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집에 그런 훈훈한 그 거실이나 이런 데 훈훈한 기운도 있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 자주 피기도 하는데 사실 번거롭죠. 숯불을 펴야지 차를 마셔야 한다 하면 2번 마실 거를 1번밖에 못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전기선으로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그 전기선에서 주전자를 올려갖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수술을 안 하고 그런 모양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나중에 정말 차 생활이 익숙해지고 내 생활이 확실하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도 좀 이렇게 연륜도 묻어가고 할 때 준비하지만 뭐 포트를 쓰는 것도 무방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로와 탕간을 쓰면은 탕간에서 쓰게 된 물바가지를 쓰죠. 저는 그 전기포트 쓸 때 제가 쓰는 전기포트는 여기 뚜껑이 이렇게 좀 넓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뚜껑 드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잘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뚜껑을 떼놓고 제가 물이 끓고 난 다음에 코드를 빼면은 끓은 물이 금방 식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쓰니까 그 포트가 이제 한참 몇 년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아주 못 쓰게 돼갖고 이제 버렸어요. 근데 몇 년 동안은 그 바가지로 그 물을 떠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바가지 용도에 따라서 차 물에 이렇게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 나거나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해서 써야 될 거. 근데 요즘에는 그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 그게 사실은 보면은 가장 물맛을 좌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표주박들도 처음부터 물만 썼던 것들은 깨끗하게 냄새 없이 잘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물항아리도 요즘에는 집에 거의 뭐 그런 거 이렇게 순간으로 이렇게 대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의 그런 정수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옛날에는 정수기 안 쓸 때 처음 제가 차 생활하고 그때만 해도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수돗물을 그냥 담아 놓으면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정말 수돗물 냄새가 안 나고 정화가 되고 그런 거로 참 재미있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그런 정치 때문에 지금도 이 차를 할 때 찬물을 담아 놓는 물항아리를 참 많이 써요. 근데 이 물항아리 같은 경우는 뭐 토기로 된 그런 물항아리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분청이나 이런 종류로 된 물항아리도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정말 요즘에는 뭐 정수물을 부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말 정수 기능이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찻자리에 여러 가지 우리가 찻자리에 뭘 꾸미겠어요. 네, 찻자리에 어떤 그 조화 내지는 정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주요한 그런 기물이 되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도구들을 이제 차려놓을 상이 필요하죠. 찻상. 그 다음에 그 찻상 위에 덮어놓은 상보. 근데 차 생활을 일반적으로 할 때 이런 그릇들을 매일 그냥 쓰면서 어디다 다른 곳에 두지 않죠.
그냥 내가 찻상에다 요거를 싹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대로 세팅을 깨끗이 해놓고 차를 마시고 나서 금방 이 그릇들을 깨끗이 다시 세척을 해요. 세척을 다시 해서 아까처럼 그 상에다 다시 그대로 놓고 상 위에다 상포만 딱 덮어놓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 먼지 이런 것도 없고 깨끗하게 다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차가 먹고 싶으면 이 찻상만 이렇게 딱 들고 오면 되죠. 찻상 안에 그릇이 싹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포트, 전기를 끓이는 포트라든가 물주전자만 있으면은 차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찻상도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테이블 같은 데는 이게 참 높아요. 그리고 거실의 그 탁자도 사실은 좀 높은 크기고, 차를 다룰 때는 이게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루려면은 가능하면 찻상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cm 정도 좀 낮은 그런 찻상에 우리 손 각도랑, 손을 내리고 이걸 만질 때 각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찻상포, 만약에 이런 찻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잘 하는 방법, 그 식탁에 한쪽에 항상 이런 그 포를 이렇게 깔아놔요. 포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릇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항상 나눠요. 360을 그렇게 나눴고, 이제 급할 때,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급할 때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닦아서 다시 그대로 놓고, 그래서 찻상포 같은 것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거실 탁자 같은 데다가도 찻상을 할 때 이만한 탁자 크기가 큰데, 거기 한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차를 내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조그만 이렇게 천으로 된, 포를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상 대신이죠. 포를 깔고 그 위에서 차를 내고,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차 행주예요. 행주가 이제 행주 같은 경우는 면으로 된 것을, 부드러운 면으로 된 거를 굉장히 많이,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으면 좋죠. 뭐 서너 개 있어도 무방하고, 한 개 있어도 되고. 근데 그만큼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놓고 삶아서 사용하다가 그 요만한 거를 하나 빨고 또 빨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이게 여러 개를 같이 놓고 있다가 좀 모아놨다 한 번에 깨끗하게 또 다시 빨아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수시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이제 차 행주고, 그 다음에 차를 뜨는 수저죠. 찻숟가락인데 수저 형태를 갖춘 것이 차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보드에서처럼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한쪽 입술을 만들어서 뜨죠. 이런 거는 차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막 쓸 때는 차치기 경우에 따라서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어떤 손님에게 이렇게 대접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차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솔이 있는데, 이 차솔은 아까 그 찻사발처럼 말차 마실 때 쓰는 거죠. 말차 마실 때 차솔, 부채선자죠. 차선인데 말차 마실 때 이 솔로 이렇게 잘 저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젓는 거예요. 저어서 마시고, 그 말차는 가루차니까 이 뜨는 스푼을 이렇게 대나무로, 가능하면 말차에 가루가 많이 붙지 않게 이렇게 대나무로 된 소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칠을 한 것도 쓰고 또 아니면 은 제품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말차를 쓰는 말차시와 말차 솔, 차솔 그림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기로는 향로도 필요해요. 사실 찻자리에서 내가 손님이 오거나 내가 혼자 차를 마시려고 정갈이 찻자리를 준비하고 나서, 요즘에 천연향이 그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엔 참 귀했는데, 그래서 천연향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르면서 분위기를 한층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향로도 필요하고 또 다과를 놓는 다과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뭘 대접할 때 상에다 주지 않으면 인간성 그 자체, 나의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일본 사람이 쓴 조선의 어떤 풍속 이런 책에 조선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피난을 가는데도 소반을 얹고 간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소반에다 밥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반 문화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이고 군자지국이도 하듯이 그게 양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소반에다 항상 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손님에게 줄 때 그냥 다다미 위에다가 그냥 주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큰 찻상이 있을 경우는 손님하고 맞이하고 주고받아요. 근데 찻상이 없을 경우는 손님께 요만한 이 다과상 내지는 찻상을 하나 준비해서 앞에 놔주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어떤 정형의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조그만 이런 소반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다가 차를 놔드리는데 거기다가 다과도 한두 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놔주고 이런 상이 또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 다가를 담는 다식 접시 이런 그릇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찻자리를 장식하는 정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꽃을 꽂는데 꽃병의 크기 같은 경우는 찻자리 꽃은 소담하게 많이 꽂는 것보다 이렇게 좀 소박하게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일반의 꽃병이라는 이런 화병보다 크기는 많이 작죠. 그래서 이런 이제 꽃병들이 준비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차도구 정도가 되면은 어느 만큼의 그 차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차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이제 거의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았지만 한번 교재 참조하시고 그림이랑 그 다음에 그동안에 또 이제 앞으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훈습하셔가지고 좀 많은 그 안목 이렇게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차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